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9월달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8월달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AI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새 한 달 동안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즉 AI고 관련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물론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는 좀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은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시총이 큰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런 것들이 조금은 하락이 되고 있죠. 그렇게 올라가서 큰 폭으로 지금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와서 쉬고 있는 동안이 있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헬스케어라든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유니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따라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갖다가 거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조금 더 빠질지 아니면 옆으로 길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다. anyway, 많이 올라와서 8월 한 달 동안은 조금은 지금 이제 소강 상태로 나타났던 것이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왔던 것은 머티리얼 같은 것도 원재료 이런 것들 많이 뛰니까,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것들 안 올라갔던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도 구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테크놀로지 있죠. 이런 것들은 0.17%로서 거의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의 기술주는 좀 많이 주춤을 그렸다. 반면에 다른 종목들이 조금 많이 선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왔던 폭을 갖다가 조금 마련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정부 발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나오는 GDP 나우에서 보는 것들이 있죠. 에스티메이트에 대한 값을 본다 하더라도 3분기 때 2.2에서 3.5%로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GDP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이 미국 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빠져서 아무래도 경기 침체로 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꺾인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예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건 일단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처분 소득은 내가 일단 쓸 거 다 쓰고 내 호주머니에 남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건 아웃레이는 소비를 말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이제 저축이다. 요 검은 선은 저축이고 요 빨간 선 있죠. 요거는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란 선 요거는 지금 이제 가처분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7월달, 6월달보다는 두 개 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가처분 소득도 늘어나고 있고 소비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난다는 말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침체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콜 PC 있죠. 이건 일단 핵심 물가 지수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측치하고 그대로 나왔고 저번 분기하고도 거의 비슷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YY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났죠. 예측치가 2.9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2%가 할 때는 적정한 건데 거의 3% 육박하고 있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하고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자, 그 다음 PC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었다. 단지 요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요거 자체가 10월달, 11월달로 가면서 더 많이 늘어나는지 우리가 체킹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차트로 한번 봤을 때 콜 같은 경우는 지금 2.9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라색. 그 다음 진한 보라색 헤드라인이 CPI가 지금 현재 2.6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돼야 적정한 값인데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상태에 있다. 스티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물가가 조금 일단 잡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세로 인해서 10월달, 11월달에 조금 더 반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파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측치가 58.6이 있는데 58.2로서 저번보다도 조금은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기대지수 역시도 조금은 57.2인데 55.9로서 조금 저번보다도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디펜던트 있죠. 중도층 역시도 금리 자체는 조금 인하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1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의 기대지수 이런 것들은 조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측치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년도 약간씩은 내려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고 소비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불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좀 내리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알리바마가 중국의 엔비디아의 공백을 채울 그런 칩들을 개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보안 위험을 이유로 H20의 칩 구매를 금지한 이후에 H20의 대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자, 거기서 일단 메타엑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메모리 용량이 더 큰 H20의 대체 제품을 갖다가 출시했고, 캠브리컨 테크놀로지 이런 데서도 AI 칩 주문의 증가로 인해서 2억 4,700만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시총이 한 87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엔지니어들은 자국산의 칩이 훈련 과정에서 과열되고 고장이 잘 난다. 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기술과 글로벌을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중국 같은 경우는 AI 칩에 있어서는 엔비디아의 한 H20의 한 85% 정도의 성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엔비디아의 H100에 대비해서는 성능이 많이 부족한 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용엔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 있어서는 7나노까지는 일부 양산에 성공한 것이 중국이고 3나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은 TSMC 삼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때문에 EUV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급률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AI 칩의 지급률이 한 70%, 현재는 20에서 한 30%의 수준이 추정되고 있는 것이 글로벌이다. 정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달성이 좀 빨라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어제 나왔던 뉴스 자체가 조금 일단 너무 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봐서는 엔비디아의 좀 매출에 대해서 약간은 또 타격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으로 완전히 일단 매출이 꺾이면서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주가가 좀 많이 쇼크를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월 달은 우리가 조금 하락세가 좀 깊은 달이죠. 자, 그와 동시에 해외 원조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인해서 10월 1일부로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다 입법에서 다 정한 겁니다. 공화당 역시도, 저 공화당도 좀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입법하고 사법하고 행정이 이렇게 삼권이 분립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트럼프는 행정이 다 이렇게 법을 만든다든지 법을 집행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 혼자서 다 하려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10월 1일부로 셧다운될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월 달에 조금은 하락될 수 있는 이유가 보통은 10월 1일부터 회계 연도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모습 속에서 조금 많이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부로 셧다운 가능성 자체가 벌써 많이 한 46%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변동성이 조금은 많은 달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항소심에서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좀 일리걸이다 이렇게 판명을 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돌파되면서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손댈 가능성이 많겠죠. 공화당이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는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충격파가 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막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본다면 일단 US 펀드 쪽으로 넷플로 있죠. 현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펀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거의 다가 회복되면서 들어오고 있다. 자, 일단 주가가 내려간다면은 대기 자금은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25년도 1분기 기준에서 지금 달러 보유액이 있죠. 외환 보유액의 잔고 자체가 어디가 많으냐 했을 땐 US 달러가 아직까지도 50% 이상이 되고 있죠. 6.72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고 유로는 2.33 트릴리언 정도 되고 있으니까 거의 2배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아무래도 전체 세계 보유량 중에서는 달러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물론 달러 약세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큰 폭에 무너지는 것다. 자, 그렇게 보시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EPS의 추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2025년도 있죠. 자, 요때 본다면 8월달에 한 267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6월달부터 시작해서 EPS가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2026년도로 봤을 때는 자, 아무래도 지금 현재 8월달에서 예측한다면 303까지도 갈 것이고 2027년도도 343까지도 EPS 증가는 계속해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출렁할 때 그때가 매수의 관점이지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EPS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2027년도까지 이익이 증가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적어도 못 달려도 2026년도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일단 중과선거 되기 전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빠질 때는 매수의 관점인지 털고 나올 때는 아니다. 저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야단 이자를 갖다가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똑같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도가 267, 그 다음에 2026년도가 303 정도 되고 있고 2027년도는 344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추정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주가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릴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가 가장 많이 달릴 수 있느냐 했을 때 2016년도에도 역시나 IT 분야 있죠. 요쪽이 한 19.5%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 머티리얼 원재료가 한 18%, 그 다음에 산업 분야가 한 17%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IT 분야는 계속해서 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내년에도 성장세가 많이 일어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나누기 금리하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23.6배수 정도 나오죠. 지금 22.5배수니까 아마 크게 일단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적정 주가 모습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한 4.232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이 물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도 많이 올라왔고 자, 그때 그 비교 기준이 2021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2021년도와 비교하기에는 이익의 성장률이 지금이 상당히 많이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22배수, 이때 22배수는 지금이 한 18배수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단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약간만 주춤거리면서 또 갈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 왜 이유는 이익의 성장률이 좀 많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의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도는 팬데믹이니까 이때 자체는 좀 특수한 경우고 그 다음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던 거고 2021년도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때도 일단은 제끼고 그래서 2022년도부터 본다면은 5.3배수인데 5.3%인데 지금도 5.9%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보다도 조금 더 성장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때와 밸류션이 똑같다고 해서 요거 자체가 아무래도 밸류션을 똑같아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일단은 0.6% 정도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조금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지금 M7 같은 경우에는 2배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5.9인데 여기 보시 11% 정도 되고 있고 5.8인데 9% 정도 되고 있으니까 거의 2배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EPS가 이쪽에서 상장률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단 배수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그 배수 있죠. 패그 배수는 P를 갖다가 이익 성장률 있죠. 5년 동안 이익 성장률로 나눈 건데 자, 그걸 보시게 되면 이때 갑자기 이렇게 뛰었다는 겁니다.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번 7월달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뛰었죠. 보통 한 1 정도가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1.75로서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유는 성장 자체도 물론 각오는 있는데 성장보다도 더 많이 P/Rati오가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그 배수가 한 1.81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보통 보면 한 1 정도가 되고 있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고 있죠. 자, 1보다 낮으면 뭐 아무래도 성장률이 많은 건데 1보다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이 아무래도 지금 주가에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약간의 조정이 또 나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보면 한 4개월 정도 상승이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십자 같은 거 있죠. 요거까지 합치면 한 5개월 정도 상승이 연속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한 번은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지표들이 거의 다가 일단 지금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죠. 뭐 이익도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간의 또 9월 달에 역사적인 지금 저점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쉬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모양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완전히 여기서부터 빠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번은 눌리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눌리는 폭이 어디까지 눌리냐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직전 저점까지 있죠. 자, 요 모양까지는 한번 눌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100선, 6100선이 일단 1차적인 거고 그거 자체를 갖다가 조금 더 무너진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6000선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라인대라든지 그 밑으로 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우리가 들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도 크게 무리는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직전 고점을 갖다 돌파하면서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좋은 모양이 있고, 주봉으로 봤을 때는 조금 꺾인다면 요런 라인대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즉 2만대까지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자, 그다음에 그 밑으로 좀 급격하게 빠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은 아무래도 약간 일단 눌림목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 스토캐스틱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죠. 봉우리가 좀 낮아지는 그런 점이 있고, 고점에서 좀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가 자체 약간의 눌림목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부터 빠진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이유는 EPS 증가가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온다면은 이 정도라든지 그 밑으로 빠진다면 조금씩 매수하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60불 있죠. 자, 요 라인 때부터 시작해서 300불, 요 라인 때가 아무래도 조금 일단은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장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직전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횡보가 좀 되면서 약간의 하락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만약에 내려온다면 150불대 있죠. 155불대라든지 요 라인대까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만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도 조금 내려올 때 50 미만으로 왔을 땐 조금씩의 담아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은 더 관망해져서 지켜보시고 150불대가 지켜지는지 아니면 강하게 깬다면 조금 하락세는 짙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팔란테 한번 보겠습니다. 팔란테는 다른 종목보다도 미리 일단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일단 다른 종목 많이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라인대 있죠. 130불대 라인대는 지켜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150불대 밑으로 갔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내려갈 때는 조금씩 매집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바로 급반등해서 주가가 큰 폭이 올라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EPS가 좀 많이 달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EPS가 좀 달려야만이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가 달려야 됩니다. 달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시간대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반등은 어렵겠고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도 상당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불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5불에서 50불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그랬던 이유 있죠. 특별히 요 라인대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돌파하면서 20불대를 돌파하고 그 다음 30불대를 돌파할 때,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매출이 많이 증가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요때 보시게 되면 요때 분기 때에 계속해서 비트를 하면서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비트는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의 성장이 일어나야만이 주가가 더 많이 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때다. 나쁜 건 아닌데 조금은 시간은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을 많이 받고 200일선이 닿아 있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세가 지금 이제 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200일선만 지켜준다면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라인대가 아무래도 직전 고점인 라인대. 자, 그 라인대에서 반등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진다면 조금 하락세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10만이 일단 지지가 되느냐, 자, 그때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변곡점에 와 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필반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죠. 요걸 자체가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완전히 돌파는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은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고 약간은 또 꺾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꺾어진다면 직전 고점이었던 요 라인대 5,300이라든지 이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조금 더 하락세는 깊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